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실시간으로 저번 주에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실시간은 당분간, 제가 따로 공지가 없으면, 네, 동영상을 하는구나, 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번 주에, 이렇게, 뭐죠? 자리가 좀 마땅치 않아가지고, 제가 하고 있을 때 그 자리가 마땅치가 않아가지고, 여러분을 너무 OT 때 홀대하고 끄는 게 아닌가 생각이 돼가지고,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아, 네, 그때 뭐, 따로 여러분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네,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OT 때 그때 앉았던 자리가 조금 애매했어요. 그래서 제가, 목소리도 되게 작고, 그 다음에 빨리 끝내는데, 여러분 혹시 뭐 좋았을 수도 있는데, 전 되게 죄송해가지고, 네, 이 자리를 빌어서,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저희가 저번 주에 OT를 했고, 자, 이번 주부터 저 헌법과 인권에 대한 이제 강의를 나갈 텐데요. 네. 흔히 말하면 헌법과 인권은, 자, 헌법책을 보면 기본권의 파트죠, 여러분. 네. 인권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물론 이제, 제 수업을 처음 듣는 분도 계시고, 계속해서 두 번, 세 번, 네 번 듣는 분들도 계실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출석부를 보니까 낯익은 이름들이 좀 많이 보이셔가지고, 네, 계속해서 제 수업을 듣는구나, 부담스럽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제 수업을 들으셔서. 여튼 저희 수업은 헌법과 인권이고, 헌법과 인권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죠. 결국은 여러분이 흔히 뭐 미디어나 뉴스나 신문에 보는 그런 인권들이 사실은 어디에 다 있냐면 헌법에 다 있는 거죠, 여러분. 네. 단적으로 얘기하면 요즘에 인권에 대한 그런 인식들이 많이 강화가 됐죠. 네. 이제 제대로 이제 정착은 그렇게 많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뭐 다른 때보다는 점점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서 이 인권에 대한 이런 어떤 뭐죠? 네. 이런 인식들이라든지 이 자각들이 되게 많이 초고속? 네. 많이 이렇게 좀 발달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는 그냥 지나쳐버릴 듯한 그런 것들이 지금은 인권이라는 그런 뭐죠? 의식들이 조금 자각이 돼가지고 사람들끼리도 조심하고, 예, 뭐 이런 거죠, 여러분. 자, 헌법과 그러면 그만큼 우리가 현재 우리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 사회 현실에 있어서 인권은 되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인권이 가능하게 된, 자, 그게 뭐냐면, 자, 헌법인 거죠, 여러분. 예전에 절대왕정 시대에는 사실은 우리에게 자유가 없었죠. 네. 우리는 뭐죠? 군주의 충실한 신민이었죠, 신민. 네. 우리에겐 자유가 없고 군주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됐고. 근데 이제 근대에 넘어오면서 사람들이 이제 자각을 하기 시작했고 군주 너만 자유가 있냐? 우리도 자유가 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런 이제 자각된 그런 사상들이 자유권으로 넘어오면서 그런 자유권이 바탕이 돼서 지금까지 흘러온 게 바로 이제 인권이라는 거죠, 여러분. 흔히 말하면 이 인권이 헌법에 편입이 되면 이름이 바뀌어요, 여러분. 뭘로 바뀌냐면 기본권으로 바뀌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 뭐죠? 강의 과목이 헌법과 인권인데 이 인권이 뭐죠? 헌법 속에 편입이 되는 순간 기본권이라는 이름을 다시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권과 인권은 뗄래야 뗄 수 없고 기본권과 인권은 어느 게 더 범위가 포괄적이냐? 당연히 인권이 더 포괄적이겠죠, 여러분. 그 인권 밖에 있었던 헌법 외 밖에 있었던 그런 인권 중에 하나가 헌법에 편입이 되면 그게 기본권으로 바뀌니까. 그리고 우리가 아직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인권들이 있겠죠, 여러분. 예, 또 세월이 지나가고 또 어떤 것들이 개발이 되고 과학기술이 발달이 되면 또 우리가 몰랐던 그런 인권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 인권이 여러 사람의 어떤 목소리에 주장에 힘을 입어서 헌법적으로 보호해야 될 인권이다. 그럼 그게 이제 헌법 속에 들어오면서 기본권이 되는 거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래서 이 헌법과 인권은 우리가 시중에 나와 있는 헌법책을 딱 폈을 때 어떤 부분이냐? 네, 기본권 파트. 네, 기본권 파트를 중심으로 기본권 파트보다 조금 더 넓게 강의의 범위가 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번 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강의의 수준은
제 강의를 듣고 혼자 헌법의 기본권 파트를 공부를 했을 때 그 수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 정도, 네, 그 정도, 네, 뭐, 로스쿨이라든지, 또 뭐, 고시라든지, 그 다음에 공무원 시험 보실 분들의 그런 수준으로 하고요. 그리고 사기업으로 나가실 그런 분들은 나중에 회사나 어떤 면접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그 면접에 이런 이제 교양으로 이러한 질문들이 대두가 됐을 때 그런 질문을 잘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그 사이에서 강의의 수준을 좀 맞춰볼까 합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여러분? 제가 두 번에 나누어서 해야 되는데 오늘 그냥 쭉 한 번에 한 번에 녹화를 하고요. 제가 한 번에 한 개의 파일로 녹화 파일을 올려놓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좀 지겹더라도 중간중간 제가 한 일주일 정도, 5일 정도 저기 계속해서 반복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 지겨우시면 끊고 또 다시 듣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되죠, 그죠? 네. 자, 오늘은 2주차 헌법과 인권인데 먼저 결국에는 헌법과 인권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건 도대체 헌법이란 무엇이냐? 자, 이게 필요하겠죠. 헌법이란 무엇이냐? 헌법의 개념, 도대체 헌법이란 게 무엇인데 우리 과목이 헌법과 인권이고 이러한 인권이 헌법 속에 편입이 되면 기본권이라는 이름으로 뭐죠? 이름이 바뀌느냐? 그래서 이 헌법이란 무엇이냐? 이게 중요하겠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파악할 때, 어떤 대상을 파악할 때, 그 대상, 그 대상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죠?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법이다. 그럼 이 법이 어떤, 뭐죠?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죠? 그 다음에 이 헌법이 어떠한 대상을 규율을 하고 있는지, 그렇죠? 그리고 이 헌법이 뭐죠? 누구에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 어떤 범위로 적용이 되고 있는지, 그렇죠. 그러면 이 헌법이 적용되는 그런 범위들, 그 다음에 헌법이 규율하고 있는 대상, 즉, 헌법이 뭐죠? 통제를 하고 있는 그런 대상, 어떤 사람이 헌법에 따라 자기의 삶을 맞추어서 살아야 되는지, 자, 이런 것들을 파악한다면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헌법의 개념에 대해서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헌법을 알려고 했을 때 도대체 헌법이 뭘 적용하고 있는지, 뭘 적용해서 통제를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것을 대상으로, 그죠? 네, 규율이 어떤 것을 대상으로 어, 적용이 되고 있는지, 범위라든지 대상, 이런 것들을 파악한다면 헌법이란 개념, 즉 헌법이 무엇인가를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죠? 자, 헌법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의 최고법이죠. 여러분은 그 정도는 아마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 최고법이고 그 밑에 이제 법률이라든지 명령이라든지 규칙들이 있는데 그런 명령이나 규칙들, 법률들이 헌법에 부합을 해야 되는 거죠. 네. 헌법이 최고 대빵인 거죠, 여러분. 그 다음에 그 밑에 법률, 그 다음에 명령 규칙 있는 거죠, 여러분. 자, 그래서 헌법은 우리나라 최고법이고 그 다음에 헌법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 국가 안에서 누구를 규율을 하고 있어요? 네, 우리 국가 안에 있는 모든 구성원에 대한 구성원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죠. 대상이 우리 국민 전체죠. 네, 우리 국가 안에 있는 국민 전체. 그렇죠? 네, 이해하시나요? 네. 그리고 강의안을 보시면, 자, 이러한 파악을 한 다음에, 자, 헌법적 문제 해결의 요구를 위한 헌법 규범을 파악한다. 그렇죠, 여러분. 자, 우리가 사회를 구성하고 살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죠? 서로서로의 어떤 상호 충돌이라든지 상호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더군다나 그런 것들이 헌법적 문제로 귀결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우리가 사회 살면서 사람들끼리 파이팅이 일어나잖아요. 네. 파이팅이 일어나면 결국은 그거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법으로 해야겠죠, 여러분. 네. 그리고 법 중에서 최고법이 헌법인 거죠. 즉, 헌법은 헌법적 문제 해결을 요구를 위한 헌법 규범을 파악함으로써 자, 헌법이 무엇이라는 것이 가능한 거죠. 결국은 이 내용을 다 합치면 과연 헌법이 어디에 적용이 되고 있고 어떤 대상을 규율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헌법적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를 해결을 요구를 하기 위해서 자, 어떠한 헌법 규정이 적용이 되고 그 헌법 규정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자, 이런 것들을 파악한다면 결국에는 헌법은 이런 것이다, 헌법은 저런 것이다를 우리 스스로 알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헌법이란 무엇인가? 자,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헌법은 지금 언제 만들어진 헌법이에요, 여러분? 1948년에 처음으로 만들어졌고 9번의 개정을 거쳤죠. 네, 국사 개정을 거쳤기 때문에 국사 개정이 언제 있었죠? 네, 1900
네, 87년에 제9차 개정해서 지금 현행 헌법은 제일 마지막으로 개정된 게 1987년이죠, 여러분. 네. 우리가 그 헌법을 가지고 있는데, 자, 우리나라 헌법의 내용적 개념을 보면, 자, 제일 먼저 뭐가 있냐면, 국민의 기본권 보장 규범이 있고요. 두 번째로 국가 권력의 조직, 행사 방법, 통제에 관한 규범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이 헌법이라는 이 헌법에, 네, 여기 보면 본래적 의미 헌법 개념이 있죠. 자, 국가 권력의 조직, 행사 방법, 통제에 관한 규범만이 헌법 속에 있었죠.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 규범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절대 왕정 시대였고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는 우리 국민의 어떤 자유가 없었어요. 그렇죠? 자유로운 사람은 군주였고 우리는 군주에 충실한 신민에 불과했기 때문에 헌법 내에 국민의 기본권 보장 규범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었죠, 여러분. 자, 이건 뒤에 가면 역사적 발전 단계에 따른 헌법에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 근데 입헌주의 헌법 때 계몽주의 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국민들이 자각을 하게 된 거죠. 너만 자유가 있느냐? 나도 우리들도 자유가 있다. 우리의 기본권도 보장해달라. 그러면서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그런 사항들이 헌법에 편입이 된 거죠. 그러면서 오늘날의 헌법은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 자,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규범과 그다음에 본래 있었던 국가 권력의 조직이라든지 행사 방법이라든지 이 통제에 관한 그런 규범들을 가지고 있는 게 오늘날의 우리의 헌법이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이해해야 될 거는 결국은 그런 거죠. 헌법의 존재 목적이 뭐냐? 헌법이 왜 필요하냐? 자, 이거는 뭐냐면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거죠. 자,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국가 권력 조직 행사 방법 통제에 관한 규정을 헌법에 두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기본권을 가장 많이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한 사람이 누구죠? 공권력이죠. 국가 권력인 거죠. 그래서 국가 권력 니네가 자의적으로 행사하지 말고 헌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국민에게 정당한 권한을 행사해야 된다. 자, 이 자체가 뭘 의미해요?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해라. 이런 의미죠, 여러분. 따라서 지금 헌법의 내용적 개념은 자,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보장 규범과 국가 권력에 관한 규정이 두 가지가 플러스된 게 지금 우리나라 헌법이고 하지만 이 헌법을 한마디로 정의하게 되면 뭐냐?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데 있는데 곧 그것은 왜 그러냐면 그쵸. 국가 권력의 조직 행사 방법 통제에 관한 규범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헌법에서 이러한 국가 권력을 통제하고 있는 이유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쵸. 국가 권력이 자의적으로 국민에 의해서 국민에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행사하지 말고 법적인 절차에 따라 법에 정해진 대로 행사해라. 자, 이런 의미는 결국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니까 결국에는 헌법의 전제 목적이 뭐냐? 네.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은 보장하기 위해서 오늘날 헌법은 존재한다. 이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렇구나. 그러면은 헌법의 내용적 개념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자, 국민의 기본권 보장 규범과 국가 권력의 조직, 행사 방법, 통제에 관한 규범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국가의 기본권 보장 규범이 더 강한 것이냐, 국가 권력의 조직이나 행사 방법, 통제에 관한 규범이 더 우위에 있느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규범이 더 우위에 있구나를 알 수 있고, 또 하나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흔히 무엇이 헌법 사항이냐? 그쵸? 어떤 게 헌법 사항이냐? 어떤 게 법률 사항이냐? 어떤 게 명령 사항이냐? 막 이런 거 따졌을 때 결국에는 어떤 게 헌법 사항이냐? 라고 따졌을 때 지금 현재 우리나라 헌법이 어떤 걸 규정하고 있냐면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 권력의 조직, 행사방법 통제에 관한 내용들을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헌법적인 사항이 뭐냐 그러면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사항과 국가 권력 조직 행사 방법 통제에 관한 사항이 헌법 사항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겠죠,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 가세요, 여러분? 쉽죠, 여러분? 헌법은 우리나라 최고법이고 그다음 그 밑에 법률, 명령, 규칙들이 쭉 밑에 아우들이죠, 아우들. 그 밑에 쭉 있는 거죠. 그래서 법률, 명령, 규칙들은 최고법인 헌법의 내용에 벗어나면 안 되는 거죠. 부합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죠, 여러분? 네.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의 헌법의 내용을 보면
네, 자,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규정과 국가 권력, 네,에 관한 규정이 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한마디로 하면 헌법이 전제하는 목적은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있고, 결국에는 국가 권력의 조직이나 행사 방법이나 통제가 헌법에 규정된 이유는 국가 권력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지 말고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니네들이 가진 정당한 권한을 국민에게 행사하라. 자, 이런 의미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 국가 권력. 자, 국가 권력은 결국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것이고,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헌법적 사항이 뭐냐, 법률적 사항이 뭐냐 했을 때 이 헌법적 사항은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규정과 국가 권력의 조직과 행사 방법, 통제에 관한 규정들은 헌법 사항이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여러분? 자, 우리나라 헌법 구성은 전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1장 총강이 있어요, 여러분. 네, 제1장 총강이 있고, 그 다음에 제2장의 국민의 권리, 그리고 제3장부터 제9장까지가 국가의 조직과 권한에 관한 사항이고, 제10장이 헌법 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나라 헌법은 크게 세 가지 머리, 몸통, 발? 그러나요? 네, 머리, 몸통, 허리 밑에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할 수 있는데, 자, 헌법은 제일 먼저 뭐가 나오죠? 전문이 나오죠. 이 전문에는 이 헌법이 어떻게 제정이 됐고, 이 헌법이 따르고 있는 이념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게 헌법 전문인 거죠. 그 다음에 전문 바로 뒤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헌법 1조부터 헌법 제130조가 나옵니다. 130개 조항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부칙 9조. 구조입니다. 죄송합니다. 6조가 나오죠. 부칙이 6개 조가 있죠. 그래서 전문, 그다음에 130개 조, 그다음에 부칙 6조로 우리나라 헌법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우리 헌법과 인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는 부분은 뭐죠? 국민의 권리겠죠. 제2장에 있는 국민의 권리. 그쵸? 제10조부터 39조까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국민의 권리는. 흔히 말하면 10조는 인간의 뭐죠?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 11조는 평등, 13조는 신체의 자유, 이런 것들인 거죠, 여러분. 양심의 자유, 20조의 종교의 자유, 이런 것들이 국민의 권리로 되어 있고, 우리는 이 부분을 핵심적으로 배우고, 그다음에 이 부분을 배우기 전에 잠시 뭐죠? 헌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자, 여기서 우리 하나 짚고 넘어가는 게 뭐냐면, 자, 10장에 보면 헌법 개정이 있죠. 자, 헌법 제128조부터 130조, 즉 128조, 129조, 자, 이 130조에 헌법 개정 절차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헌법 개정 절차를 한번 읽어보시고, 자, 이클래스 열린 게시판인가요? 열린 게시판에 자, 손글씨로 이쁘게 써가지고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하시고 싶은 사람들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 네. 그 다음에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헌법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헌법이 개정이 되려면 어떠한 절차를 거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확실하게 인지하고 숙지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제 바램인 거죠, 바램. 네. 그래서 이것들을 열린 게시판에 잘 이렇게 정리해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시고 싶은 사람만 하시면 되고,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다른 학우가 했던 그런 이제 그 열린 게시판에 올려진 것들을 보시고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직접 해보셔도 나쁜 것 같지 않고, 흔히 인터넷 찾아가지고 컨트롤 C로 붙이는 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한번 손으로 써본다. 네, 그러면서 이 헌법 개정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자,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자,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손으로 써보고 숙지해본다는데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죠, 여러분? 네. 첫 시간이라서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하죠. 왜냐면 1학년 분들도 계실 거고 2, 3, 4학년 분들은 조금 더 제 수업 들었으면 조금 더 이해가 잘 가실 거라 생각하는데, 네. 자, 그리고 약간 여기에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 헌법은, 헌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이거 보시죠. 1번. 자, 헌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쭉 하고 있는데, 자, 우리나라 헌법의 내용적 개념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조금 전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자, 헌법은 또, 자, 사실 또는 법 규범으로서의 헌법 규범이 있습니다, 여러분. 네. 쉬워요, 여러분. 말이 좀 어려워서 그렇지, 알고 보면 되게 쉬워요. 4번에 사실로서의 헌법 개념인 거죠, 여러분.
자, 헌법을 국가나 사회의 사실이나 현상으로 보는 견해다. 결국은 뭐죠? 헌법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국가 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뭐죠? 규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아까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죠. 네. 헌법의 규율 대상이 누구냐? 결국은 우리나라 헌법은 우리 대한민국 국가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거죠, 여러분. 결국 그러면서 뭐죠?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안에 있는 이 사회를 규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해 가시죠, 여러분? 네. 그래서 그거를 사실로서의 헌법 개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헌법을 국가나 사회의 사실이나 현상으로 보는 견해. 왜냐하면 헌법이 우리의 국가나 우리의 사회를 뭐죠? 규율을 하고 있고, 그러한 사회가 돌아가면서 그러한 사회에서 나오는 어떤 사실이나 그런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 그쵸? 헌법이 헌법에서 이렇게 규율했더니 우리 사회가 이렇게 흘러간다. 헌법에서 이렇게 규율을 했더니 우리 사회에 이런 팩트들과 이런 사실들이 나타나네. 자, 이런 거죠. 그래도 결국은 이 헌법을 사실로서의 헌법 개념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을 국가나 사회의 사실이나 현상으로 보는 견해가 존재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여러분? 결국에는 헌법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구성원이 살고 있는 우리의 사회를 규율을 하기 때문에 그 규율된 상태에서 나타나는 어떤, 네, 뭐, 현상, 그 다음에 사실, 네, 이런 거가 나타나기 때문에, 자, 헌법은 뭐죠? 이런 사회의 사실이나 현상이다. 자, 이렇게 보는 견해가 존재합니다. 네, 헌법의 개념이 도대체 뭐냐 했을 때, 내용적으로 보면 다 방금 우리가 봤던 이 내용적으로 보면 자, 국민의 기본권, 국가 권력인데 자, 헌법을 이게 사실로서 보는 헌법 개념이 또 있고 그 다음에 법 규범으로 보는 헌법 개념이 있는데 자, 사실로서의 헌법 개념 그런 거죠. 헌법이 규율하고 있는 이 사회의 어떠한 현상이나 사실이 나타나니까 결국은 그게 헌법이다 라고 보는 견해죠. 그런 것들이 지금 보면은 결단론, 통합론이 있죠. 네. 결단론은 뭐냐면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칼슈미트라는 네, 학자가 있습니다. 이 칼슈미트가 학자예요, 학자. 얘가 결단론을 주장을 했어요. 야, 헌법은 사실로서의 헌법 개념인데 사실로서의 헌법 개념 중에서도 나는 결단론을 주장한다 이런 거죠. 결단론은 뭐냐면 결단론이 뭐냐면 헌법 제정 권력자에 의한 국가의 정치 생활의 종류와 형태에 관한 근본적인 결단. 근본적인 결단은 정치적 사실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되게 쉽습니다, 여러분. 자, 칼 슈미트가 결단론을 주장했고 우리는 지금 사실로서의 헌법 개념 중에서도 결단론적 입장에 있는 칼 슈미트가 주장한 이 결단론에 대해서 보려고 그러는데 결국은 그런 거죠. 헌법이 제정이 되려면 당연히 헌법 제정 권력자가 있겠죠. 헌법을 제정하는 권력자. 민주주의 공화국, 즉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공화국인데 우리나라의 헌법 제정 권력자는 누구예요? 우리나라에서 누가 헌법을 제정하죠? 누가 헌법을 제정하고 개정을 해요, 여러분? 국민이죠, 국민. 국민이, 그렇죠. 헌법의 전제 목적이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데 있고, 그렇다면 당연히 헌법은 국민을 최우선으로 치고, 그렇죠. 그럼 당연히 뭐예요? 헌법의 제정 권력자가 국민이 되는 거죠. 그래야 말이 맞죠. 당연히 헌법 제정 권력자가 국민이니까 국민이 자기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받으려고 하는 행위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세요? 아니, 내가 법을 정하는데 나에게 침해되는 법, 내가 손해보는 법을 누가 제정 안 하잖아요, 여러분. 헌법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헌법을 국민이 최고 헌법 제정 권력 또는 헌법 개정 권력자이기 때문에 민주주의 공화국에서는요. 그래서 국민이 헌법 제정 권력자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걸 다 떠나서 일단 칼춤미트가 주장한 건 뭐냐면 결단론을 주장했는데 결단론이 뭐냐면 헌법 제정 권력자에 의한 국가의 정치 생활의 종류와 형태. 그렇죠? 우리나라 대한민국,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정치 생활은 어떤 종류고 우리나라 정치인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고 자,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결단을 하는 거죠. 뭐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대통령제를 한다. 또는 의원내각제를 한다. 뭐 국회의원은 뭐 300명으로 한다. 자, 그런 거죠, 여러분. 뭐 어떤 정책은 어떻게 한다. 이런 거죠, 여러분. 이런 근본적인 결단을 하는 거죠. 누가? 헌법 제정 권력자가 근본적으로 결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결단은 법적인 게 아니고 어떤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정책이나 그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결단을 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한다. 우리의 국가의 총 운영 방향은 저렇게 한다. 이렇게 근본적인 결단을 하는 거죠. 이 근본적인 결단은 결국은 뭐예요? 정치적인 사실인 거죠. 이해하세요? 헌법 제정 권력자가
정치적으로 나는 이렇게 할 거다. 자, 이런 국가의 큰 방향, 우리가 앞으로 우리 국가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있어서는 자, 나는 이렇게 결정을 하겠다. 이건 정치적인 사실인 거죠. 정치적으로 결단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거 사실인 거잖아요. 난 이렇게 하겠다. 이런 사실이 있는 거잖아요. 헌법 제정 권력자가 결단을 하는데 그 결단한 사실이 있는 거죠. 그죠? 이해하시나요? 네. 그래서 그런 근본적인 결단이 결국은 정치적 사실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결단론은 사실로서의 헌법 개념 중에 한 뿌리인 거죠. 근데 이 정치적 사실을 누가 결단해요? 헌법 제정 권력자가 결단한다. 헌법 제정 권력자에 의한 근본적인 결단이다. 근본적인 결단이 정치적 사실이고 이 정치적 사실이 곧 뭐냐? 헌법이다라고 보는 사람이 바로 칼 슈미트의 결단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단론. 하지만 뭐죠? 맹점이 있죠. 국민의 진정한 의사에 부합되는지 확인이 쉽지 않은 그렇죠, 여러분. 대한민국 우리나라 생각하면 우리나라에 5천만 명이 있는데 이 5천만의 국민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분? 자, 민주주의 공화국에서 헌법 제정 권력자는 최고의 근본적인 결단을 할 수 있는 8주미터에 의하면 이런 근본적인 결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국민이죠. 네, 국민인데 이 국민의 이 헌법 제정 권력자인데 국민이 한 사람이 아니고 5천만 명이에요. 그러면 이 5천만 명이 되는 이 국민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한날 한시에 어떤 문제를 하나를 가지고 확인하기 되게 힘들겠죠, 여러분. 그래서 맹점이 뭐냐면 야, 그러면 그런 근본적인 결단이 정치적 사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건까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그런 국민의 진정한 의사에 부합되냐? 그러한 근본적인 결단이 국민의 진정한 의사에 부합되냐? 하다못해 대부분의 국민이 거기에 동의를 하냐? 이런 것도 확인이 쉽지 않죠, 여러분. 음.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런 맹점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자, 그리고 통합론을 주장하는 스미트라는 학자가 있었어요. 통합론. 네, 통합론을 주장하는 스미트라는 학자가 있었는데, 이 학자는 뭐라고 하냐면, 자, 정치적 사실의 통합이다. 네. 즉 뭐냐면 구성원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행동 등을 일정한 가치 체계에 의해 통합된다. 그리고 이러한 통합 과정이 바로 사실이다. 그래서 통합론을 주장하는 이 스미트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것도 되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칼 슈미트는 헌법 제정 권력자가 근본적인 결단, 걔가 딱 결단하면 되는 거죠. 정치적으로 어떤 것을 결단해요. 아, 이렇다, 저렇다, 저렇게 가자, 이렇게 가자. 그럼 그게 바로 사실이 되는 거죠. 그러한 사실이 있는 거니까. 하지만 맹점이 뭐죠? 국민의 그게 진정한 의사에 부합하냐? 이거 확인이 쉽지 않다. 자,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스멘트인 거죠. 스멘트가 통합론을 주장하는 거죠. 통합론. 통합론은 뭐냐면, 야, 구성원,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 사람들 다 진정한 의사를 어떻게 확인하냐? 이런 거죠, 여러분. 그렇겠죠. 그래서 스멘트가 뭘 생각해내냐면, 야, 그러지 말고 하나하나 확인하는 게 아니고, 자, 구성원의 다양한 이해, 관계와 행동 등을 일정한 가치 체계 위에 통합을 하자 이런 거죠. 결국은 뭐죠? 일정한 가치 체계를 일단 이렇게 쭉 만들어 놔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다양한 국민들이 쭉 있는데 이 다양한 국민들의 의사를 이 일정한 가치 체계 위에다가 다 올려놓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결단론은 국민의 의사를 하나하나 확인해 준다는 그런 맹점들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 하나하나 의사를 확인한다 할지라도 뭐죠? 하나로 통일하기가 쉽지가 않죠, 여러분. 그래서 스메트가 생각하는 게, 야, 일정한 가치 체계를 만들자. 자, 일정한 가치 체계를 딱 만들어 놓고, 그 구성원의 다양한 이해관계나 그런 행동 등을 이 일정한 가치 체계 위에 올려놓자. 그런 거죠. 이 네모 박스 안에 다 이렇게 모으자. 자, 이러한 통합 과정인 거죠. 자, 이 가치 체계, 이 박스, 가치 체계라는 이 박스 안에 우리의 모든 구성원의 의사를 넣어서 이 박스 안에서 통합을 시키자. 그죠? 통합을 시키는 것도 어떤 사실인 거죠. 통합시키는 사실. 자, 그렇게 해서 스미트가 주장하는 게 바로 뭐냐면 통합론입니다. 통합론. 이해하시나요? 그렇게 하자. 근데 여기도 맹점이 있죠. 야, 그러면 스미트 네가 말하는 공동체의 그 가치 체계는 뭐냐? 이런 거죠. 네가 이런 가치 체계를 만들어서 이 가치 체계 안에 모든 구성원의 의사를 넣어서 통합을 시킨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럼 이 가치 체계는 무엇이냐? 네가 말하는 이 네모박스 안에 있는 이 공동체의 가치 체계는 무엇이냐? 자, 여기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는 맹점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해 가세요, 여러분? 어렵지 않죠, 여러분? 오늘 이 세 페이지인데 오늘 다 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네, 오늘 다 하지 않고요. 이제
헌법, 도대체 이 인권, 헌법과 인권을 하기 전에 도대체 이 헌법은 무엇이냐, 자, 헌법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도대체 헌법은 무엇이냐, 이거를 먼저 이해하는 게 이 헌법과 인권, 수업 시간에 이전에 뭐죠? 예, 선행해야 될 문제죠, 여러분. 여러분 헌법이 뭔지 잘 모르는데, 거기 위에다가 이제 제가 인권을 입혀도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헌법이 무엇이냐를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게 일단 급선무죠, 급선무. 그래서 자, 이번 주차랑 다음 주차는 자, 오늘 이 2주차 강의안을 가지고 계속해서 여러분하고 네, 얘기를 할 거고요. 오늘은 첫 시간이라서 네, 그렇게 많이 나가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네, 죄송합니다. 눈이 가렵네요. 하지만 다음 시간에는 네, 더 많이 나갈 거예요, 여러분. 네, 오늘은 사실은 강의의 거의 첫 주죠. 저번 주는 오리엔테이션을 했는데, 어, 뭐죠? 첫 주니까 제가 살살살 워밍업으로 지금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여러분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오늘 이번 주차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빡시게, 네, 빡세게 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네, 빡세게 하지 않고, 왜 빡세게 하면 여러분, 네, 다 이렇게 넉다운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빡세게 하지 않고 오늘은 워밍업으로 한 50분 정도만 네, 녹화를 해서 여러분에게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부터는 네, 조금 더, 네, 좀 더 이렇게 많이 이제 나가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이게 강의하는 공부하고 오시는 그런 토대를 토대가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렇게 해서 다음 시간부터 조금 더 많이 나가고 더 많은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이 그리고 헌법책을 보실 때 네, 헌법적인 기본적인 파트나 헌법의 어떤 부분을 보실, 총괄 부분을 보실 때 제 강의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우리는 지금 헌법 개념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죠. 헌법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헌법을 내용적으로도 파악할 수 있지만 어떤 사실이나 법 규범으로서도 헌법을 파악할 수 있다. 헌법의 개념을 파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사실로서의 헌법 개념, 그 다음에 법 규범으로서의 헌법 개념인데 방금까지는 사실로서의 헌법 개념을 봤죠. 자, 사실로서의 헌법 개념을 결단론을 주장하고 있는 칼 슈미트, 그 다음에 통합론을 주장하고 있는 스멘트, 네, 이 두 사람이 있다.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리고 아니다. 네. 사실로서의 헌법 개념이 아니다. 자, 헌법은 법이지. 네, 봐라. 헌법이잖아. 그리고 법인 거지. 예,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자, 법 규범으로서의 헌법 개념은 법 규범이지 정치적 사실이 아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 즉, 당위다, 당위. 즉, 당연히 있어야 될 당인 거지. 그렇기 때문에 헌법인 거지. 무슨 정치적 사실이냐? 무슨 사실이냐? 뭐 이런 거죠,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네, 법실증주의죠, 법실증주의. 네, 법실증주의 뭐냐면, 실정법만이 법이다. 뭐 무슨 가치책이고 정치적 사실이고 그런 게 어디 있냐? 뭐 이런 거죠, 여러분. 실정법이 뭐냐면, 현재 우리 사회에서 자, 통용되고 있는 법. 네, 이거를 우리는 실정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실정법만이 법인 거다. 무슨 가치체계니, 뭐 군복적인 결단에서 뭐 정치적 사실이니, 뭐 그게 헌법이냐? 딱 법이라고 명명이 되어 있고, 현재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그 법만이, 즉 실정법만이 법이라는 주의가 바로 뭐냐면, 자, 법 실증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 가시나요, 여러분? 자, 이 법 실증주의를 주장했던 사람들은 네, 열리네크나 한스 켈젠, 예, 들어보셨죠? 한스 켈젠이나 옐리네크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법 실증주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 실정법만이 법인 거지. 자, 자연적 정의. 자, 흔히 우리가 말하는 그런 자연적 정의가 있죠, 여러분. 정의. 우리가 정의를 막 부르짖으면 그 정의는 뭐죠? 네, 법적 정의인가요, 여러분? 네. 자연적 정의인 거죠, 자연적 정의.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정의들은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그런 자연적 정의인 거죠. 야, 이런 자연적 정의들은 자, 가치 판단의 문제다. 그런 거죠. 이게 옳고 그른 것.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다 정의를 달리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제가 생각하는 정의 다르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정의 다르고. 자, 이런 자연적 정의들은 가치 판단의 문제일 뿐이지, 헌법은 법이다, 법. 그냥 법이야. 네. 이 법 중에서도 우리 사회에 통용되고 있는 이 실정법만이 법이라고 하는 법 실증주의가 있어요. 자, 헌법은 법이다. 라고 하는데, 이 법 실증주의인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이 법 규범으로서 헌법 개념 중에 하나가 법 실증주의를 주장하고 있는 옐리네크나 한스 켈젠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헌법 개념이 뭐냐? 법이다. 이런 거죠, 여러분. 법 중에 뭐냐? 실정법이다. 우리 사회에 사용되고 있는 법이 곧 뭐죠? 네, 헌법이다. 뭐 이런 거죠, 여러분. 네. 자, 또 하나가 자연법론이 있는 거죠, 여러분. 자, 자연법론에는 자, 실정법, 즉 현재 우리 사회에 통용되고 있는 법과 실정법 위에 자연적인 헌법 규범. 왜냐하면 법은 정의를 실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법 규범으로서 헌법 개념은 두 가지가 있는데 법 실증주의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자연법론이 있는 건데 이 자연법론은 당연히 실정법을 포함하고 실정법 위에 자연적인 그런 헌법 규범. 자, 헌법 규범도 뭐죠? 헌법이다. 그렇죠? 자연적인 헌법 규범들, 예를 들면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사항들이라든지 국가의 조직 이런 것들 사항들도 이런 것들도 뭐죠? 네, 자연법론에 속한다 이런 거죠.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법 규범으로서의 헌법 개념을 파악하는 입장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법 실증주의고 하나가 자연법론인데 이 자연법론은 실정법 플러스 실정법 외에 자연적인 그런 헌법 규범들도 당연히 뭐죠? 네, 들어간다. 헌법이다라고 하는 건데 자, 실정법 위에 자연적인 헌법 규범이 들어가는 이유는 왜냐하면 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네, 정의 실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실정법 외에 우리 사회에 통용되고 있는 법이 아닐지라도 이게 뭐죠? 네, 정의라고 되는 거라면 네, 이거는 자연적인 헌법 규범인데 이거 정의라고 생각되면은 네, 이것도 헌법 규범인 거죠, 여러분. 이해 가시나요? 제가 말을 이상하게 했나? 네, 자연법론은 실정법을 포함해서 실정법 위에 어떤 자연적인 헌법 규범도 있는데 이 자연적인 헌법 규범도 결국은 법이라고 보는 이유는 법은 정의를 실현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해가시나요? 네, 그래서 이 법 규범으로서의 헌법 개념은 두 가지 입장이 있는데 하나는 법 실증주의 입장과 하나는 자연법론 입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밑에를 한번 볼까요? 결국에는 우리나라 헌법의 입장은 뭘까요? 자, 우리나라 헌법 10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자, 10조에는 뭐가 있냐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행복 추구가 있고, 그 다음에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한다, 이런 거 있죠. 천부인권인 거죠, 천부인권. 자,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한다. 자, 우리 지금 한번 헌법 제10조를 인터넷에 찾거나 아니면 헌법전을 찾아가지고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모든 인간은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뭐죠?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한다. 이런 게 있죠. 자, 이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이 뭐냐? 천부 인권이죠. 불가침. 누구든지 침범할 수 없는 기본적 인권. 그 천부 인권의 개념을 우리나라 헌법 10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그러면 자연법적 헌법 개념을 뭐죠? 따르고 있구나. 이런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연법적인 헌법 개념을 우리는 따르고 있구나. 자연법론, 네, 자연법론. 자, 자연법론하고 좀 다른 거죠, 여러분. 자, 자연적인 헌법 개념, 네, 를 따르고 있구나. 좀 더 큰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우리나라 헌법 입장은 제10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냥 자연법론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자,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자, 10조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천부의 인권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인권이 있고 그건 불가침이다. 그건 천부 인권인 거죠. 왜냐면 이러한 인권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네, 곧 신이 내려다 준 거죠, 여러분. 자, 신이 나오는 순간 뭐예요? 자연법이 되는 거죠. 자연법. 그런 거죠, 여러분. 네. 이해하시나요? 자연법이 되는 거죠. 신이 나왔으면 자연인 거죠. 우리 실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이런 자연법적 헌법 개념을 우리나라는 헌법 제10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이걸 따르고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좀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뭘 했냐면, 자, 헌법이란 무엇인가 했을 때, 자, 헌법을 내용적 개념으로도 파악할 수 있고, 두 번째로 헌법을 사실 또는 법 규범으로서의 헌법 개념으로도 파악할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 두 가지를 여러분하고 같이 했습니다. 헌법은 이런 거구나. 자, 이런 거죠. 자, 헌법은 저런 거구나.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여기까지 할까요? 아니, 여기까지 할게요. 이번 좀 여기까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자, 형식적 의미와 실질적 헌법 개념이 있어요, 여러분. 자,
존재 형태, 이 헌법 개념을 따질 때 뭐 헌법이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할 때, 자, 존재 형태로 헌법 개념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형식적 의미의 헌법이냐 아니면 실질적 헌법의 의미의 실질적 의미의 헌법 개념이냐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존재 형태에 따라서, 네, 존재 형태에 따라서 자, 형식적이냐 실질적이냐는 그런 헌법 개념을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형식적 의미의 헌법은 뭐냐면, 자, 형식이라는 건 뭔가 형식이 있다는 거죠. 그게 문서 형식인 건지 아니면 대나무에 새기든지 아니면 돌에 새기든지 어떤 형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게 뭐 문자든지 아니면 어떤 그림이든지, 네,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네. 네, 여러분,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건 다음 시간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네, 여튼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를 한번 잘 좀 생각해 보고요, 여러분. 이 형식적 실질적 의미의 헌법부터는 네, 다음 시간에 할 테니까 여러분 잘 읽고 좀 숙지 좀 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여러분.